표면 경화 열처리란 재료의 표면에 극히 견고한 경화층을 만드는 열처리인데 여기서 경화라는 말은 단단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단단.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본 일반 열처리랑 다른 점이 요거는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은 경화시키되 내부 안쪽은 경화시키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인 인성이랑 취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했다가 이제 냉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해진다고 해요. 재료가. 그럼 재료가 경해지면 인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게 되고 취성이라는 게 좀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인성과 취성이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성이란 자, 인성이란 충격에 잘 견디는 재료의 성질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취성입니다. 취성이 엄청 세다. 그러면 충격에 잘 못 견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취성은 물질에 어떤 외력을 가했을 때 충격에 잘 못 견디는 성질이에요. 즉, 잘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고무는 우리가 어떤 충격 힘을 준다고 해서 깨지거나 부서지진 않죠.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게 되면 그냥 깨져버려요. 분명 우리가 고무랑 유리를 놓고 봤을 때 유리랑 고무 중에 어떤 게 더 단단하고 강인한가요? 라고 하면 유리가 분명 더 단단은 해요. 강인해요. 경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취성이 그만큼 강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충격 힘을 딱 받게 되면 깨져버려요. 그것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취성의 원인은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탄소 함유량. 저번 시간에 탄소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경해지기는 하지만 취성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취성의 원인이에요. 이 중에서도 온도에 따른 취성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 세 가지도 한번 볼게요. 보는 김에. 여기는 저결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열취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온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이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에서 취성이 강해지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저결취성 같은 경우에는 강의 온도가 한 1100도에서 1500도씨 사이가 되면 이런 고온의 상태가 되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깨지기 쉽게 되는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게 돼요. 이 온도 범위 사이 안에서. 이런 고온에서
깨지는 성질. 이것을 저결취성이라고 해요. 여기는 원인이 이제 황과 산소가 강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런 저결취성이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청열취성은 온도가 조금 달라요. 200에서 300도 정도 온도에서 갑자기 경도가 세지고 인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깨지기 쉽게 돼요. 즉 취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주로 인이 원인이 됩니다.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열취성이 일어나기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저온취성은 이거 두 개와 다른 좀 온도인데 이거는 상온 이하 0도씨, 보통 0도씨 이하죠. 저온에서 이제 깨지기 쉽게 되는 현상. 모든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것도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 경화 열 처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질이 이제 열을 가한 다음에 어떤 온도로 식혀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열 처리의 목적이죠. 근데 단단하게 만들게 되면 인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게 되고 취성이라는 게 좀 올라가게 돼요. 즉 충격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어떤 충격 힘을 순간적으로 받았을 때 깨지기 쉬운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표면 경화 열처리예요. 왜 보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단단은 하지만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표면 경화 열처리를 이용하는데 어떤 원리냐 하면 어떤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인성도 있으면서 단단하고 싶어. 그러면 겉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도를 높여서. 경도 높이려면 열처리 해야 되죠. 근데 충격에도 강해야 돼. 그럼 내부는 경하게 하지 않고 인성을 가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열을 가했다가 확 식혀주는 거예요. 겉만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혹은 겉에만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단단하게 경도를 높이되 안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 그대로. 즉 표면은 단단하고 내부는 내충격성에 강하게 하는 이중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면 경화 열처리입니다. 자, 표면은 단단하게, 내부는 내충격성, 높이는 이중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면 경화 열처리입니다. 자, 그럼 표면 경화 열 처리 방법의 종류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바로 침탄법이에요. 자,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 우리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경도가 세진다고 했죠. 대신 취성은 취성도 같이 강해져요. 즉 잘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재료의 겉에만 탄소를 함유시켜주는 거예요. 침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침탄법입니다. 탄소는 우리 C라고 쓰죠. 자, 침탄법이란
강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면만 경화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 침탄법이라는 게 있고 고체 침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스에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스가 있는 고온 상태에서 재료를 가열을 하는 것, 그리고 고체로 된 탄소가 있는 곳에서 재료를 가열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즉 가스 침탄법은 우리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에 메탄 가스라는 게 있고, 메탄 가스 이렇게 씁니다. CH4 혹은 프로판 가스에도 탄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C3H 이렇게. 이런 메탄 가스랑 프로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공간에 재료를 넣고 고온으로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의 재료의 표면에 탄소가 침투되게 됩니다. 여기 탄소가. 그렇게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고요. 고체 침탄법은 목탄 조각을 침탄을 하고자 하는 그 재료랑 한 900도에서 950도 정도로 가열을 쫙 시키면 그 목탄 조각에 있던 탄소가 침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스 침탄법, 고체 침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질화법이에요. 이거는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 강의 표면에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똑같아요. 침탄법이랑. 침탄법은 이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스 상황 안에서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 속에서 재료를 가열시키는 거예요. 질소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를 NH3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질소 원자가 강의 표면에 화합물로 구성이 되면서 강의 표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화법이에요. 자, 청화법은 침탄법과 질화법을 동시에 하는 것을 청화법이라고 합니다. 크림 안 돼. 자, 네 번째는 화염경화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고주파 경화법. 자, 이 세 개는 탄소랑 질소를 침투시켜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서 즉 합금 처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담금질이랑 같아요. 열을 가한 다음에 어떤 물속에 집어넣거나 하는 방법으로 급냉을 시켜서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안쪽까지 열이 전해지기 전에. 자, 화염경화법은 화염을 이용해서 가열을 합니다.
크림. 안 돼. 안 돼. 크림아. 안 돼. 고주파 경화법은 고주파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가열 방식이 다른 겁니다. 자, 3차 시에는 열처리 중에서 표면 경화 열처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표면 경화 열처리는 재료의 표면에 극히 견고한 경화층을 만드는 열처리고요. 경하면서 인성을 가진 이중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표면 경화 열처리 방법에는 침탄법,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 그리고 질화법, 질소를 침투시키는 것, 그리고 청화법, 침탄과 질화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화염을 이용해 겉을 가열시킨 다음에 냉각하는 것, 그 다음에 고주파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가열하고 냉각시키는 방법,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